AWS의 트랜지티브 라우팅, 이제 기본적인 AWS 네트워크의 속성들, 네트워크에 대한 속성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지티브 라우팅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프락시를 이용하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프락시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속성을 이제 회피하는 거죠. EC2 인스턴스에 이제 VPN을 구성해서 터널링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라우팅을 쓰는 게 아니고 EC2 인스턴스에 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활용해서 다른 쪽 터널로 통신을 시킨다라는 컨셉.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이고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트랜지티브 라우팅의 특징은 트래픽은 해당 VPC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출발하거나 종료돼야 되지만 사실 라우팅을 시킨다, 통신을 시킨다라는 게 기본적인 AWS가 가진 속성이었어요. 이 속성을 이런 프락시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이 구성도 실제 필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락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스포크 VPC가 지금 허브 VPC와 피어링이 되어 있죠. 이 피어링을 통해서는 이 허브 VPC가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링크로 통신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 IP, 출발지 IP가 그대로 넘어와서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허브 VPC를 벗어날 때 소스 IP가 이게 자기의 IP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뭘 뒀냐? 이 그림 같아서는 프락시 플릿을 뒀습니다. 예, 프락시 서버들을 인스턴스에 올려서 연동을 해놓고 이 VPC 안에 있는 스포크 VPC 안에 있는 자원이 프락시랑 통신할 수 있게. 그래서 커넥션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프락시를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IP와 이 프락시 IP가 서로 통신을 해서 이 프락시가 일단 처리를 하고 얘가 대신 뭐 인터넷을 나가서 인터넷에 있는 자원과 통신을 다시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내부 자원과 다시 통신을 해서 이 VPC 입장에서는 출발지 IP가 이 프락시 서버 IP이기 때문에 자기의 VPC가 가지고 있는 IP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지티브 라우팅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 프락시 이 자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성능, 그다음에 확장성, 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따라서 중간에 IP가 바뀌어서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별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안 되는 서비스들이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염두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까지 극복을 좀 하고 싶다. 직접 통신을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AWS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지티브 라우팅에 대한 속성을 회피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이 있겠죠. 이 회피하는 방법이 VPN을 이제 터널링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더레이 오버레이 개념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 VPN 터널을 맺을 때만 AWS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속성을 쓰는 거고, VPN 터널링 맺고 나서는 터널 위에 오버레이로 트래픽을 실제 VPC의 내부에 있는 자원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터널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속성을 활용하는 것은 터널을 맺기 위한 이 다른 VGW와 이 인스턴스 간의 터널을 맺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통신, 그거는 이제 이 IP가 그대로 내가 인접하고 있는 VPC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연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터널을 맺은 다음에 이 EC2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이쪽이 A고 이쪽이 B다라고 하면 A는 예를 들어 이쪽 터널로 보내고 B는 이쪽 터널로 보내게 라우팅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B가 A로 이제 통신을 보냈을 때 이 터널로 통신해서 이 EC2 인스턴스가 받아서 다시 A 쪽으로 전달이 가능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성이 실제로 트랜짓 VPC라는 개념으로 필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VPC 안에 그 VPC의 VPN은 이제 센터 VPN을 구성을 하고 스포크 형태의 VPC 성격들의 이제 그 VPC들을 이제 VPN 터널을 통해서 이 센터에 다 연결을 해서 상호 VPC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구성하는 게 트랜짓 VPC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